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당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렸을 때와는 달리 갚으려고 하면 이걸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미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혹시 그러신? 제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가지고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그 지금 50대, 60대가 예전과는 달리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그냥 뭐 마음이 착한 사람인가 혹은 그 사람을 굉장히 믿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죠. 믿으니까 빌려주긴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갈등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사람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직관적으로 와닿으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로 얽혀 있고요. 그 관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모든 관계는 다 다릅니다. 근데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 거절하시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거절 혹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엄청 상처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데 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함, 그런 걸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두렵다는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런 건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해주지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후에도 돈 얘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돈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과도하게,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이번에 당했어도 다음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안 갚고도 당당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당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빌려갈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안 갚는 게 아니냐라고 본인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여유 있는데 그 정도는 나한테 빌려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본인은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빌려준 사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빌리는 거예요. 그냥 빌리는 거고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계를 조금 세게 표현하면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잖아.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지금까지 맺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조금 먹힌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당당하게 나갑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먹힌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세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빌려주면 되잖아.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빌려준 사람이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아직 안 갚고, 심지어는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하는 말은 대부분 걱정하지 마.
재촉 좀 하지 마. 내가 안 갚겠어?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심리학도 더 잘 이용하고 그 사람만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태도와 행동이 먹히는 사람한테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 주지는 않아요. 근데 툭 찔러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돈 있으면서 왜 그런 걸까요?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 생각에는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야, 쟤 돈 있는데 왜 안 갚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빌려간 사람은 아니 나는 아직 갚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충분히 모으지 못했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유가 있을 때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여유 생기면 바로 갚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돈을 빌린 이유는 내가 필요해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장 갚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렸을 때와는 달리 갚으려고 하면 이걸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올 땐 이득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 돈인 겁니다. 내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건 손실이에요. 내가 원래 빌려왔던 걸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그걸로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나가는 거는 손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걸 빌려줬으니까 갚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그냥 빌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좀 환경적인 요인이 큰 건지 사실 이런 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훨씬 더 엄격하거나 혹은 약간 융통성이 있고 더 많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거는 유전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갚는 것까지 그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돈 안 갚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경험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을 믿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빌려줬는데 저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아예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누적되면서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상처받은 거를 그대로 두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은행에 빌리면 되지. 은행에 빌리는 거는 복잡하고 힘들고 주변 지인한테 빌리는 거는 쉬워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좀 불편한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죠. 차라리 서류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냥 되면 빌려주고 아니면 마는 거니까 그게 더 편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은행이 불편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말 몇 마디면 된다고 착각하거든요. 돈을 받으려면 이제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빌려준 돈 빨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나 가만히 안 둬라고 협박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두 가지 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건데요. 계속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죄책감을 유발하자는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거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먹히는 전략이죠.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꾸 못 갚게 되고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꾸 달라 그러면 죄책감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 온건하게 다가간다고 해서 먹힐 리가 만무하죠. 반면에
협박을 하면 될까? 협박은 예를 들면 우월적인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걸 그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갚았겠죠. 그렇게 느낄 거면. 그래서 사실은 협박도 먹히기 좀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돈 거래를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서화 하셔야 됩니다. 차용증 같은 걸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 뭐 등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사용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에 따라서 잘 갚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아예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본인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본인만 자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빌려줬는데 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본인만 계속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주변의 평판을 이용하시는 건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면 그 사람이 되게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주변 사람한테까지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미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경우에 착한 마음만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실 건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물을 올리는 거는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변호사분들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가족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물론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친척인 경우에는 몇 번 독촉과 재촉을 하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걔는 그래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네. 그렇죠. 나도 되게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더 나아요. 물론 결국은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도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관계는 끊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건 착각이고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돈을 빌려주시게 됩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 이게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절은 찾기 어렵거든요. 내가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은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낫고요. 오히려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특히 가까운 사람이랑은 금전거래하지 않아 라는 원칙을 그냥 표명하고 내세우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도 그런 말씀만 하시진 마시고 예를 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은 적이 있어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돼서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물론 그 사람 그런 말 듣고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게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거절하실 때 본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상대방이 더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어려운지 거기서 경쟁하실 건 아니거든요. 아,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은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구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설득당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그럴 때 내가 진짜 어려워서 지금 빨리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수일 내에 갚는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 적절한 상환 계획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일부러 갚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다시 믿고 가깝게 지내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런 사람이랑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저렴한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셨죠.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계속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또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생각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다고 해서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바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참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참고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가끔은 그래도 이렇게 매정하게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여리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